안녕하세요. 함소한의원 의정부점 양가원장입니다. 우리 아이의 체질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면은 우리 아이의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성향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소음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규칙을 중요시하고 원칙에 강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이런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꾸준히 얘기를 해주시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밥을 먼저 먹고 나서 텔레비를 보고 놀았으면 좋겠어. 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아이가 밥 먹고 놀고 하는 패턴을 잡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소음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왜?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기가 쉬워요. 엄마 왜? 이건 왜 그런데? 저건 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원칙을 중요시하는 아이인 만큼 왜라는 질문을 무시하기보다는 적당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먼저 먹고 놀아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침에는 밥 먹은 지가 한참 돼서 에너지가 없는 시간이잖아. 근데 놀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충분하게 채워져야 되거든? 밥 먹고 나면 에너지가 많이 채워지니까 좀 더 열심히 신나게 놀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땡땡이는 밥 먼저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터무니없는 질문이 있을 때에는 아예 대답을 해주시기보다는 끌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음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파는 힘이 좀 강해요. 끈기는 있는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 체력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식사 시간을 그냥 건너뛰어버리거나 밥을 안 먹으려고 하기도 쉬워요. 근데 소음인 아이들은 소화력이 약하고 비위가 약한 만큼 규칙적으로 밥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배를 너무 고파하기 전에 먼저 시간이 되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할 때에는 소화가 잘 되는 누룽지나 숭늉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다가 먼저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소화기의 트러블이 잘 생기는 친구들인데요. 특히 움직임이 너무 없을 때에는 소화도 더 안 되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기가 쉬워요. 체력이 약해 보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운동을 보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음인 친구들이 아주 체력 소모가 많지 않은 선에서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 좀 더 밥을 잘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식욕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것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태음인 친구들의 특성을 살펴볼게요. 태음인 친구들은요, 처음 얘기 드렸던 게 호기심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겁은 좀 많은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좋아하고 잘 먹는 만큼 체격은 좀 좋은 친구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특성으로 기억을 해주실 게 덩치는 크지만 겁쟁이에요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덩치 크더라도 큰 아이 취급은 삼가주세요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요. 아, 땡땡아,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왜 그런 걸까? 아, 이거 궁금하다. 엄마도 이거는 알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호기심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 아이가 뭔가 낯선 거를 대하려고 할 때, 겁을 낼 때, 넌 다 큰 애가 왜 그러니? 라고 야단을 안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겁심은 이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친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이가 좀 적응할 때까지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넓게 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한 가지를 하기보다는 흥미 보이는 것 이것 먼저 했다가 또 다음 것으로 옮겨갔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주변을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예요. 엄마 아빠가 뭔가를 잘 하더라 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도 그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먼저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언어도 예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식사에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친구들이에요. 대체로 음식에 대한 흥미도 좋고 소화도 잘 시키는 편이기는 해요. 다만 식사의 속도가 좀 빨라지기가 쉽고요. 금방 배를 채울 수 있는 맛있는 것들이나 가벼운 인스턴트 식품들도 좋아하기가 쉬운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좀 더 골고루 잘 먹도록 특히 건강한 음식들을 잘 먹을 때 많이 칭찬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 속도를 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식구들이 모두 같이 식사를 시작을 하고 끝을 내주시는 것도 비만을 예방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친구인 만큼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운동에 흥미를 갖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으로 채우는 힘은 강하지만 밖으로 뿜어내는 힘이 좀 약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순환하는 힘이 떨어지고 약간은 과체중이나 식체 등의 육아를 하기가 쉬운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들, 특히 태권도라든지 아니면 댄스 같은 것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소형인 친구들은요, 칭찬을 많이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대신에 이 칭찬이 진짜 칭찬인지 아니면 가짜 칭찬인지를 감별해내는 능력도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잘 했을 때에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땡땡아 이거 너무 잘했어, 이거보다는요, 땡땡이가 하늘을 정말 지금 밖에 있는 맑은 하늘처럼 잘 표현을 했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짚어주시는 게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습관적으로 칭찬으로 아이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는 독이 돼요. 잘했네, 다음에도 이거 해보자, 이런 식의 가벼운 칭찬을 오히려 삼가주시고, 칭찬의 횟수를 줄이되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잘 했을 때에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는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고요.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거나 흥분을 했을 때에 너무 체력이 바닥나지 않는지를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활동이 많을 때에 유달리 아이가 별 다른 문제 없이도 배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얘기를 할 때에는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소양인 아이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는지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분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좀 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자주 깨기가 좀 쉬워요. 특히 저녁 때 됐을 땐 너무 흥분하지 않고 아이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녁 식후에 불필요한 소음이나 불빛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아이가 좀 더 숙면을 하고 피로를 회복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체질에 대한 얘기를 쭉 드리게 됐는데요. 어머님들이 근데 어디에서도 우리 아이가 수양이라고 했는데 어떤 한의원 갔더니 또 태음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도 자주 하시게 되거든요. 체질이라는 것이 아이들마다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체질은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파악을 하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의 체형이라든지 잘 걸리게 되는 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데 유달리 약하더라 강하더라 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는 게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체질에 따라서 생활관리를 한다든지 음식 주의를 한다든지 약을 먹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우리 가족 개개인의 특성을 알아가는 툴로 보시면 좋겠고요. 좀 더 건강하게 아이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체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 알아볼게요. 먼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체질을 알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여기저기에서 다른 체질로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체질의 검사를 하는 방법들도 물론 있어요. 설문검사라든지 아니면 신체 계측 등을 통해서 어느 체질에 가까워요 라고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체질적인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아이들 자체의 특성이 좀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친구든지 뛰어다니고 많이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먹는 것보다는 노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기가 쉽고 아이들의 특성상 땀을 좀 더 많이 흘리고 잠자기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런 아이들 자체의 특성이 체질적인 특성보다는 좀 더 도드라지는 시기는 보통은 사춘기 이전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는 이런 체질로 보였다가 저런 체질로 보였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이에 따라서 생활관리를 하기보다는
아, 이런 체질에 가깝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화기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아니면 체력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활관리의 방향만 잡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체질이 부모님의 체질과도 연관이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세요. 엄마는 이런 체질인 것 같은데 아이도 이런 체질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형이나 성격이 닮아가는 것처럼 엄마, 아빠의 체질을 아이들이 물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체질이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이의 체질도 그 체질의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체질의 경우에는 경향성인 만큼 이를 꼭 따라가지는 않아요.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체질일 경우에 어느 한쪽을 따라갈 확률이 많아지고 엄마, 아빠가 같은 체질의 경우에 그 체질의 확률이 훨씬 많아지긴 하지만은 다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체질적 특성과 아이의 체질적인 특성을 가볍게 파악만 해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렇기 때문에 밥을 안 먹었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기 때문에 자꾸 칭찬을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성향만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